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3시간? 소소매 할애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 등록도 한 2개, 3개 겨우 할 정도 하루에. 하루에. 그래서 10월 달에 매출이 350? 350. 월 매출이. 요 11월 달은 한 750? 750. 네. 12월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12월에 좀 늘었어요. 똑같이 하루 3시간씩 했는데 12월에는 2,800? 2,800. 그리고 최저가를 찾지 않아도 네. 어쨌든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템 위너가 아니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 그건 또 새로운 얘기네요. 예. 저도 모르는 아, 진짜? 그거 모르셨어요? 저 못해요, 그거. 저는 쿠팡에서도 위너 걸어놨구나. 그 노하우도 제가 이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전달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예. 솔직히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뭘 처음 봤냐면 서울대 나오시고 나서 소소매 하시는 분을 처음 뵀어요. 서울대 나오고 공영방송국에서 우리가 다 알만한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시고 지금은 소소매로 제2의 인생을 펼쳐나오고 계시는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온라인 초보 5개월 만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월 6천만 원 매출을 내고 계시는 우리 황정연 멤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매로 월 매출 6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다고 자랑했다가 불려 나온 황정연이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 초보가 수업만 듣고 언제부터 하셨어요? 10월. 10월. 네.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요 1월 달 매출이 6천만 원 가까이 됐고 한 5,5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네. 5,500만 원이 넘는. 네. 10월 달에 350만 원, 11월, 12월 거쳐서 1월이 5,500만 원. 네. 이러면 저의 경험상 엄청난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는 이건 노하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위장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노하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싹 뽑아서 우리 정현님께도 도움되게끔 딱 정립을 해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딱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빼내는 거에 인색함이 없으시죠?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네. 사실 다큐멘터리 작가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글, 구조, 기획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일반 예능하고 다르게 다큐멘터리는 진짜 되게 고급 작가라는 개념을 저도 이제 미디어를 배울 때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되게 고학력자가 많은데 서울대 출신의 방송작가 어느 걸 만드셨죠? 제가 작가로 참여했던 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거였는데 디트로이트의 몰락이라고 완전 도시가 폐허가 돼서 들개가 막 뛰어놀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아, 네네. 예, 예. 또 시청률이 높았던 것 중에 이제 KBS로 방송됐던 UDT 특수부대 다큐 시리즈가 있었어요. 예. 또 역사 다큐도 좀 했고요. 역사 다큐, 네. 역사 스페셜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SBS 스페셜, SBS 스페셜, MBC 스페셜, MBC 스페셜. 아, 이거 방송 3사의 인기쟁이 작가님이셨네요. 네, EBS 스페셜, EBS 스페셜, 스페셜 전담.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광복 뭐 50주년 영상실록이라 그래서 아, 영상실록. 그거 모르는 사람 아세요? 없지 않을까요? 네. 일단 스페셜도 다 하실 거고, 네. 특히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UDT. 네, 그 아마 그 남자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저희 구독자 97%가 남자거든요. 제가 장담한 건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남자라면 다 재밌게 봤을 건데 그거랑 디트로이트 그것도 제가 분명히 제목은 들어봤고 방송작가로 사실 그 정도면 방송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탑을 달리셨을 건데 그거는 솔직히 겸손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유추 가능할 텐데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소소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최고학력자에서 소소매를 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이 일이 하고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방송 작가로 해서 컴퓨터는 워드밖에 칠지 모르거든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예, 붙여넣기. 붙이기, 예. 그 정도만 할 수, 그게 제일 많이 쓰는 키긴 해요. 예.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예. 이게 진짜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그거면 다 되는지
또 어떤 이면에 숨겨진 노하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다 끄집어내서 진짜 한번 정립도 하고 제공도 드리는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세요. 목요일 날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소송에 올린 거에 본사예요. 네네. 리셀러냐. 네. 그러면서 팔지 말아라. 뭐 형사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 같으면은 일단 딱 반발심이 네. 생기면서 네. 몰렸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그게 불편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서 상품을 삭제해달래요. 그래서 그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삭제하겠다고 그렇게 그분은 막 약간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냥 평상심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약간 당황한 듯한 그래서 그냥 그 전화 한 통화로 끝났고 저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그 동요가 없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굉장히 좋은 변화의 과정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소소매 하면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CS 하면서 네. 또 그런 전화 받으면서 네. 제가 좀 두려워했었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의 포지션이 대등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마치 을 예, 그쵸. 예. 네. 그런 상황을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CS가 저한테 굉장히 높은 벽이 있었고 근데 그냥 원칙대로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구매한 데 브랜드 회사에. 예, 브랜드 네. 회사에 전달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예, 처음에 박홍준 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네. 이제야 그거를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혹시 처음에 네. 우리 정현님께서 예. 마치 내 브랜드인 것처럼 팔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불평을 하면 제가 직접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듯한 착각? 의무감. 의무감? 아. 이게 제가 직접 나한테 오는 불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확인해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인데 네, 네. 그걸 딱 드러내고 하면 되는데 마치 나한테 직접 문의하거나 나한테 직접 클레임 건 것 같고 네, 불만이라는 감정을 제가 받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네. 오면 네. 소스 보서 답 주니까 네. 이렇게 네. 전달인데.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 소소매를 하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아예 시작도 안 했다면 네. 이게 얼마나 좋은 팁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진짜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네. 사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냥 가교 역할이라는 걸 밝히고 네. 편하게 받아서 전달하는 네, 걸 네. 알려드려도 네. 무조건 한 번은 겪거든요. 진짜 그 불만이 나한테 그 화살을 쏘는 것 같고 네, 네, 내가 네. 막 상처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안절부절하고 네, 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혹은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큰 해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 소소매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예,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들은 게 5기인데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이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았거든요. 예,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됐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네. 뭐 되게 큰 돈은 아니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우리가 흔히 이제 규정 짓는 건 몇백만 원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죠. 최소 시간과 최소 인력으로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든다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사입도 갈 수가 있고 수많은 그쵸.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테크트리의 기초 단계 인 건데 중요한 것은 팩트인데 이게 중요한 걸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위탁은 멋없어 보이고 또 남의 브랜드를 파는 거는 그것도 소위 말하는 좀 가오사하고 지재권 염려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브랜드를 시도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게 필요한 건 어떻게 느끼게 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오레이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게 또 예, 성과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입으로 내 브랜드를 예, 갖기 전까지의 고정적인 또 안정적인 예, 수입원으로서의 오레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또
조금 더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아,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소매를 듣게 됐죠.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자기 브랜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오레이즈도 100% 위탁, 소소매는 위탁의 개념보다는 뭐 브랜드 유통의 개념이 더 네. 가깝긴 한데 네. 내 제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은 소소매가 좀 훨씬 쉬워요. 아, 소소매가 쉽다. 네. 소소매는 상품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오레이즈는 광고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레이즈라는 플랫폼의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아, 이해가 됐습니다. 딱 네. 와닿네요. 네네. 광고를 안 해도 되는 이 개념을 설명하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유명한 브랜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네. 같은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제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가장 저렴한 데서 사서 보편적인 가격으로 팔아서 이 차익을 남기는 게 소소매의 핵심인데 네. 이미 유명한 브랜드라서 광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상세 페이지는 박홍준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네. 이제 썸네일하고 기본적인 이미지, 상품 정보, 상품 정보. 그 다음에 교환 반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그 안내 문구는 이제 만들어 놔서 그걸 매번 네. 쓰는 거죠, 똑같이. 아, 하나 만들어 놓고 상품마다 예. 붙여서 등록을 예. 하시는 예. 거네요. 예. 그러면 자기 예.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남의 제품 가져다 판매하는 건데 남의 이미지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네.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를 눕기 정도 따서 썸네일 한 장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도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상품 안내, 고지, 교환 반품 안내 정도가 끝이니까 상세 페이지도 길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무리 브랜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눕깃단 썸네일을 써서 팔리냐 그걸 가지고 보냐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짧은데도 사냐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가요? 경험해 보시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거의 99% 모바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봤을 때 상세 페이지를 막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원하는 브랜드 모델이야. 그리고 가격이 괜찮아. 상세 페이지에 100% 정품이래. 이러면 믿고 사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네. 판단은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쉽게 말해서 아리까리한 브랜드다. 네, 내가 처음 봤거나 네, 잘 모르겠는 브랜드인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가격에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내가 호구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있을 법한데 그래서 최저가도 찾고 이미지 검색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CJ 햇반 혹은 뭐 동원 참치 혹은 뭐 샴푸일 수도 있죠. 뭐 케라시에서 샴푸일 수도 그쵸. 있고 다우니 섬유 유연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쿠팡에 위너로도 많이 걸려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쿠팡에 위너 걸렸다는 얘기는 최저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가격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제품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품이고 그러니까 내가 샀던 제품 쓰던 제품이니까 산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진짜로 이 말이 그대로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굉장히 쉬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네. 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최저가를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고 여기도 구매를 할 수가 있네. 그래서 최저가를 막 찾잖아요.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예,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막 최저가가 안 나오면 조금 힘들기도 한데 그럴 때 말고는 이거 진짜 그 드넓은 백사장에서 보물을 찾는 듯한 그런 놀이 같은 생각? 그러면은 이게 이미 제품은 뭘 올릴지 고민할 필요 없이 브랜드 제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이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파는 곳을 많이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이겠네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가격이 변하거든요. 시세같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생물도 아니고 자연산 화로에도 아니고 네, 그렇죠. 시가야. 오징어 네네. 산오징어. 와, 시가죠, 시가, 네. 시세. 근데 그게 처음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네,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초보도 매출이 생기는 거야. 대박이다. 열심히 네네. 되는 분들은 마인드가 한결같아. 이래요. 예. 이래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거 못 해 먹겠는데, 되는 분들은 지금 우리 정현님 같이 와 이래서 저절로 허들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장벽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는 만큼 네. 최저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 그리고 최저가를 찾지 않아도 네. 어쨌든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템 인허가 아니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 그건 또 새로운 얘기네요. 예. 저도 모르는 아, 진짜 그거 모르셨어요? 저 못해요 그거. 저는 쿠팡에서도 민원 걸어놓은 그 노하우도 제가 이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전달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예, 지금 말씀드리면 저의 노하우가 아니라 쿠팡의 노하우인 거죠. 아. 쿠팡의 로직이 반드시 최저가만 소비자들한테 노출시켜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유입 경로가 네이버일 수도 있고, 네. 예, 아니면 뭐 구글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한 제품이라도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판매자들의 제품을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네. 예, 정확한 로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거기에서 그 포착해서 예. 꼭 최저가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유입이 되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네. 여기서 잠깐 네. 쿠팡에서 최저가가 아니면 네. 그 상품은 마진율이 더 좋겠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지금 판매되는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지난달 매출? 지난달 매출은 한 5,800만 원 정도. 5,800만 원. 네. 지난달 매출이. 네. 그럼 인터뷰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제 2월 중순의 매출은? 네. 2월 중순의 매출은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2월 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가 유지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태네요. 네, 그렇죠.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9월 달에 강의를 듣고 10월 달에 이제 챌린지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근데 10월 달에는 그 오레이즈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소소매 할애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 등록도 한 2개, 3개 겨우 할 정도 하루에. 하루에. 그래서 10월 달에 매출이 350? 350. 월 매출이. 그 11월 달은 한 750? 750. 네. 12월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12월에 좀 늘었어요. 같이 하루 3시간씩 했는데 12월에는 2,800? 2,800. 그러면 네. 우리 정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오레이즈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소소매 시간을 많이는 못 써서 네. 10월에도 3시간 했는데 10월은 이제 매출이 350 그리고 11월은 똑같이 3시간인데 750이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할 때 이게 기존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네. 매출이 좀 올라왔나 싶었는데 네. 어쨌든 2배의 매출이니까 네. 근데 12월도 똑같이 3시간이신데 이거는 세 몇, 배. 예, 몇 배가 그냥 확진돼요? 네, 네. 이게 쌓여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폭발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운때가 맞았던. 운때가 맞았다? 혹시 운때가 맞았다는 노하우를 들키기 싫은 혹시 그 은폐 전략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때 저는 모르고 올렸는데 그때 홈쇼핑에 한창 나오던 제품이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루에 고정적으로 한 2개, 3개 이렇게 팔리면 그게 이제 판매가가 한 10만 원 중반이었으니까 그게 한 4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거 팔리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넘는 게 고정적으로 나오고 네. 또 다른 것들 합산하니까 네, 네. 12월에 이제 2,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좀 반박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네. 사실 이건 좀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겸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네. 뭐냐면 운이 좋았으면 1월에 매출이 떨어졌어야 돼. 근데 1월에는 매출이 5,800만 원이었어. 네. 2월 매출은 지금 6천만 원이야. 일매출 최고. 680? 봐봐. 최대 일매출이 현재까지 네. 680만 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노하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제가 쏙 가져가야 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네.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많으신 분들이 10월 달에 3시간 투자해가지고 350만 원 매출을 낸다고 치면 사실 여기서 지치실 거예요. 여기서 뭔가 심적인 어떤 허들을 느껴. 하루에 3시간씩이나 투자했는데 매출이 350이야. 수익이 350이면 괜찮은데 매출이 350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수익률은 몇 퍼센트 가져가세요? 기본 10% 이상이고 최근에는 13%. 최근에 13%? 예. 그럼 줄여 잡아서 계산하기 쉽게 10%만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350이면 수익이 35만 원이니까 네. 이때 약간 현찰을 느껴요. 음, 그냥 미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내가 3시간씩이나 투자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11월에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출 2배로 만드셨어요. 750. 그러면 수익이 75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도 부정적이거나 지치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내내 했는데 75만 밖에 못 벌어 이러고 여기서 보통 많이 포기들 하세요. 근데 12월까지 가신 거고 이때 비로소 2,800이면 이거를 먼저 겪으신 분은 포기 안 하거든요. 2,800 겪으면. 근데 이게 보통 실제로 3, 4개월째 돼야 이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히 올라가시고 그리고 지난달에도 5,800만 원, 이번 달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6천만 원을 유지할 걸로 추정된 이런 테크트리를 잘 타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믿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믿어. 너는 네가 잘하니까 뭐 이런데 진짜로 지금 10월에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야, 그래서 제가 바로 딱 여쭤보려고 하는 네, 게 네. 어떤 상품 가져오세요? 중고가. 중고가? 예. 중고가,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아니라 중고가. 한 높은 10만 원 가격. 이상. 일단 첫 번째는 네. 원칙이 10만 원 이상. 네. 왜냐면 이제 제가 3시간밖에 투여를 못 하니까 같은 투여를 해서 좀 매출을 높게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루에 10개를 3만 원짜리 10개를 팔면 3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 10개를 팔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전략을 택했고요. 그런데 또 단점은 있어요. 10만 원 이상짜리 제품들은 하루에 수십 개씩 팔리진 않거든요. 예, 수백 개 팔리는 제품군은 아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좀 주요했던 것 같다. 아, 예, 이해가 예,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도 잘 해주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마진을 10 몇 네. 퍼센트를 남기는데 네. 계산하기 쉽게 딱 10%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100만 원 팔아도 10%가 남고 10만 원 팔아도 10%가 남는데 얼마 파는 게 이익이냐 딱 이 관점으로 시작을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먼저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최하 10만 원대 중후반으로 팔 수 있는 상품군들을 후속으로 서치를 하셨겠네요. 네. 상품을 먼저 서치한 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먼저 정하고 네. 후속으로 서치를 했는데 서치하면서도 혹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조건값이 있었나요? 이를테면 선호하는 거라든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카테고리라든지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볼 때 궁금한 것은 11월 달에 750에서 2,800만 원을 확 뛸 때 그때 업로드했던 건 뭔가요? 아마 이거 되게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은 아마 공개하기가 힘들 거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러한 걸 찾았다. 아마 시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성.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계절 가전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겨울 시즌하고 좀 부합되는 그런 제품들. 명확하게 제품 자체가 이 시즌에만 나가는 건 아닌데 좀 이게 추워질 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예, 예. 그래서 스테디하지만 지금 시즌에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되는 제품군들을 네. 예를 소식을 하셨던 들자면 거네요. 뭐 그 전기 압력밥솥 전기압력밥솥 아니면 뭐 두유 제조기 두유 제조기 예, 이런 것들이 그 시즌에 좀 맞았어요. 근데 진짜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스테디한 제품들이네요. 네. 평소에도 잘 팔리고 추워지니까 밖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내부에서 뭔가 해먹는 게 또 잘 팔리는 시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겨울에 토스트기도 잘 팔리거든요. 토스트기도 잘 팔리는 이유가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거죠. 토스트기 탁 튕겨서 나오면 설탕 이렇게 싹 뿌려서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두유 제조기로 두유 그쵸, 만든 그쵸. 콩 만든 거 국물 쫙 먹으면 아, 그런 형태 네.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실제로 소소매 관련해 가지고 치킨집 하던 네, 네. 청년 저도 다 먹었지 봤어요. 할 때 네.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멤버분한테도 제가 그런 디바이스류 이를테면 뭐 전자레인지 가습기 이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방송에서도 나갔을 텐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가격대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가 되게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제가 건져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좀 접근법이 달라서 굉장히 신박한 형태인데 가격대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가격대에 걸맞는 상품군을 정하는데 이 상품군이 꼭 그 시즌에만 팔리는 건 아닌데 즉 사계절 무난한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지금 시기에 좀 더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을 우선시 소싱했다라고 네. 첫 번째 노하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제품을 확장할 때 단순히 지금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에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다른 경험이 어떤 통찰력으로 이어져서 뭔가 또 다른 관점이 같이 부여돼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12월 달에 2,800에서 1월 달에 5,800 두 배가 또 늘었죠. 그리고 이게 2월 달까지 6천만 원이 이어지는 이 근간이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매의 눈이죠. 독수리 눈. 뭐가 있을까? 걸려들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유 제조기가 판매가 됐어. 네. 그럼 또 다른 두유 제조기.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예, 다른 브랜드의 또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00ml짜리가 팔렸으면 뭐 1000ml짜리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확장시키고 전기밥솥이다. 그러면 저는 전기밥솥이 그렇게 많은 모델이 있는지 몰랐고 네. 사람들이 전기밥솥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밥솥도 같은 브랜드에도 뭐 6인용, 10인용, 예, 그리고 라인들이 다 달라요. 약간 네. 프리미엄 라인, 중가 라인 이렇게 있고 밥솥 브랜드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밥솥만 한 10개 좀 넘게 등록한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혹은 모델별로 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는 네.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쿠쿠쿠첸? 네, 근데 맞아요. 그쵸. 실제로 이제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로 정말 표현 저 공감되는데 사람들이 밥솥을 이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 네. 근데 이 밥솥 사는 게 나 혼자 파는 게 아니야. 나도 이만큼 파는데 네. 다른 사람도 이만큼 팔 거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이만큼 파는데 소소매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도 있어, 총판도 있어, 대리점도 그럼요. 있어. 진짜로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월 초에는 한 이틀 사이에 밥솥을 30개를 팔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구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네. 예, 본사에서 예, 리셀러에 대한 정책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생산 차질로 인해서 한 열흘 정도 생산 차질.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지연이 됐었어요. 배송 지연이. 예, 그래서 근데 이 포인트에서 네. 저는 진짜로 뭔가 또 매칭이 되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고 그렇게 좋은 거면 니네가 다 하지 왜 우리를 알려줘? 이런 관념도 있으세요. 근데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다 못 파는 거야. 그리고 진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차피 브랜드마다 팔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한 판매자가 팔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혼자 막 10억, 100억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에서 한 몇 억 정도까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쳐나, 제품이. 우리가 지금 밥솥 얘기하고 뭐 두유 제조기 얘기했지만 아까는 햇반도 얘기했고 뭐 케라시스도 얘기했고 삼다수도 얘기하고 다우니도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차지해가지고 이 콩고물로 다 먹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정현님도 그 지금 밥솥을 찾아서 드시고 계신 거고 두유 제조기로도 드시고 네, 계신 네. 거고 이 맥락하고도 맞닿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게 확장 전략인데 예. 완전 다른 라인업이 아니라 같은 동류 네. 동류 확장 전략이에요. 사실 이거 오레이즈 전략에서 나왔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흡수가 되셔가지고 정현님 걸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재가공해서 완전히 정현 스타일로 지금 소소매를 하신 거죠. 너무나 좋은 방법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거를 의식적으로는 몰랐어요. 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예, 이랬었구나. 네. 예, 예. 그러니까 배운 걸 그만큼 곱씹고 흡수를 한 다음에 가공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과가 나시는 거죠. 배운 게 자기 게 된 거죠. 일단은 후회 안 하시죠? 이 노하우 뱉어주신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 별 노하우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인 게 진짜 뭐 팔지 못 팔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셀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려고 소소매를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돼가지고 내가 뭘 가져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결과로 선별적으로 가져오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팔리는 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별적으로 가져온 게 나 같은 사람만 사지 모두가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출에 또 벽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데 진짜
팔리는 거를 확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신 것처럼. 네네네. 근데 정말 많이 이 방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솥을 팔았어요. 밥솥이 팔렸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찾아. 또 전자레인지가 팔리든 안 팔리든 완전히 또 다른 거여야만 할 것 같은 거죠. 또 가습기를 찾아.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더 빠른 방법은 지금 우리 정혜님 하고 계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밥솥이 팔렸어. 그럼 진짜로 쿠쿠가 팔렸으면 쿠첸 다음에 또 다른 밥솥. 무슨 밥솥. 그러다가 이 쿠쿠 내에서도 다른 모델. 쿠첸 내에서도 다른 모델. 이런 형태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들을 줄이야. 최고입니다, 진짜로. 야, 두 번째 노하우에서 네. 진짜 아마 소소매로 이미 매출 내고 계시는 분들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이러면서. 근데 이거 강의에도 나왔던 거예요. 제가 강의를 안 들어가가지고. 유머고. 네네. 네, 예를 들자면 네. 코카콜라가 있다. 네. 그럼 코카콜라 190ml짜리도 있고 제로도 있고 그렇죠. 캔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네. 다 올려라. 네네. 네네. 다 올려라. 다 올려라.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인터뷰 올리시는 우리 그 음악 하셨던 강욱진 멤버께서 네. 진짜 선별하지 말고 뭘 올릴까가 아니라 이걸 언제 다 올릴까 네. 이 개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네. 이제 그 개념이신 예, 거잖아요. 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밥솥부터 시작해서 두유 제조기까지가 나왔는데 네. 이런 형태로 앞으로 제품군을 이제 계속 올리시겠네요.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조금 더 시간 투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 소소매 강의를 추천해 주셨던 이제 동업하시는 분이 네. 처음에 제가 이제 350만 원 나오고 750만 원 나올 때 네. 저한테 접으라 그랬었어요. 저런.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저분이 우리 정팀 전화기 잠깐 좀 볼래요? 잠시 죄송합니다. 저분이세요, 그죠? 저런. 저분이라고 네. 하신 분이 저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 예,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저런. 근데 저는 분명히 되는 걸 아는데 된다라고 믿었는데 네. 같이 일하는 분이 이제 안 하고 그 당시 좀 이제 오레이즈가 매출이 잘 나왔었거든요. 네. 오레이즈에 더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올해 인터뷰 출연자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울면서 설득을 했어요. 진짜 독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쪽에서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시간을 딴 데 쓰고 있어서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 3시간에 350 나오니. 예를 들면 안 하면 어때요도 아니고 네, 그냥 안 이거 했으면 그냥 좋겠다. 딱 정해놓고네요. 네, 네. 이거 아닌 것 같다네요. 네, 그렇죠. 아니 강의를 권해준 사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하지 말라 그러면 핑계도 되잖아요. 그쵸. 안 해버리고 그냥 아이씨 하지 말라는데 안 해버리고. 대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좀만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할 정도로 울다시피 설득을 할 정도면 뭔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앞서서 인터뷰하신 분도 자기가 소소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수업만 딱 들었는데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셨대요. 그런 것처럼 되는 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그 확신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기셨던 거예요? 일단 박홍준 강사님이 그 증인이시고 본인의 매출을 다 공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매출을 그 매출까지 몰랐어요. 오케이. 네, 강의하실 때 매출 다 공개하세요. 최근 매출은 물론 아니지만 처음 이제 소소매 시작했을 때부터 매출을 공개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1기부터 제가 5기였는데 1기부터 4기까지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네. 매출을 이만큼 내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5기 소소매 단톡방에서도 바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수업 중에도 매출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이 다 매출을 내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하면은 되는 건데 라는 그런 확신은 분명히 있었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거들이 있었네요. 네, 그럼요. 강사님께서 스스로가 내셨던 매출 그리고 강사님이 가르친 수강생분들이 기수별로 쭉 이어져 오는데 우리 정혜님 5기셨고 네. 그 앞선 기수분들이 매출 내고 인터뷰하고 인증하고 단톡방에 올린 내용도 아마 보셨을 거고 네. 그리고 또 같은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바로 매일매일 매출 그쵸. 인증 올라오고 근데 매출 나오고 네. 얼마 나오던가요 그분들은?
그때 많이 내셨던 분들이 하루에도 한 6, 700만 원? 하루에도 6, 700.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9월 말에 강의가 있었고 10월 달부터 단톡방에서 이제 매출 인증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매출을 내시더라고요. 9월에 수업 듣고 10월부터 챌린지 하는데 네. 챌린지 시작하자마자 맞아. 하루 매출이 6, 700? 예. 야, 근데 이게 드라마 같은데요? 350, 750, 2800. 그리고 나서 이제 6천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인터뷰 나와라 했는데 그 다음 날 매출이 6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으면 되게 아까웠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350에서는 포기할 법하거든. 왜냐면 더 위축되잖아요. 동기들이 단톡방에서 하루에 막 600 나오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쫄려. 그런 게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쵸. 네.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돼. 근데 전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게 그때 하루에 그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한 하루 3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못했으니까 하루에 3시간.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좀 그리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저도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얼마만큼 많이 네. 하나에 따라 달라진 거지. 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야, 그 확신. 네. 근데 진짜 그 확신이 있어야 액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12월까지 기다려달라. 예, 12월까지 해보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 예. 근데 진짜 운 좋게 12월에 매출이 이렇게 그러네요. 생긴 거, 2.8배. 네, 그걸 보고 그분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나도 소소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얄팍하게 확확 예, 바뀐 예, 거네요. 예. 확확. 네. 그래서 그분도 1월 달부터 이제 소소매 상품 등록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서로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좀 겁냈던 100만 원이 넘는 걸 막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이 좋다 보니까 네.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예. 100만 원에 10%하고 10만 원에 10%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50만 원짜리가 2개만 팔려도 하루에 300이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예. 그것만 유지하면 이제 그렇죠. 1억이 되는 1억이죠. 예, 그렇죠. 수익도 1,000만 원이 넘고. 네, 네.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은 한 분이 더 투여가 되고 이분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좀 이제 서로 그렇게, 시너지가 그렇죠. 좀 서로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정현님도 좀 과감한 편이었는데 10만 원대 중반. 이제 더 과감한 100만 원대 중반에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균형이 맞춰지겠네요. 100만 원대만 팔면 좋은 점이 매출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안 팔리면 건수가 적을 때 문제점이에요. 그쵸. 안 팔리면 매출이 이렇게 꺾일 때 사람 심리가 멘탈이 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운슬링 하는 건 네. 마진이 좀 적더라도 그리고 금액이 좀 작아서 네. 좀 잔일이 많더라도 네, 그쵸. 기본 매출빵을 깔아둬라. 기본 매출빵 깔아두고 나서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생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약간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그때는 팔리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이제 좀 고가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요즘 좀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제품들도 이게 하루에 뭐 수십 개가 팔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위너여도 뭐 네. 2, 3일에 한 개, 일주일에 한 개씩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판 게 하루에 한 20 몇 건. 예. 근데 이게 막 두세 건으로 줄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좀 그쵸. 네, 쿠팡이 고장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좀 중저가 예, 이쪽 제품군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 인터뷰하는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내서 면담하는 김에 네. 제가 또 조언을 감히 하나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맥이 닿는 건데 마진을 조금 낮추더라도 지금 아까 13% 네.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낮아도 괜찮아요. 한 7%? 8%? 맞아요. 네. 딱 그 7%에 네. 제가 딱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딱 7%에 스티디하게 팔린 게 정말 많아요.
이러면 매출액으로 얘기했을 때 최소 3천만 원, 그리고 중간치로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 7% 남기면서 팔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는 거예요. 5천만 원 7%면은 350만 원이거든요. 순이익이거든요. 350만 원이면 우리가 상정하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든든함 생겨서 좀 더 과감하게 칠 수가 있는데, 그 과감하게 치는 것들이 이제 15% 20% 마진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딱 쌓이면 좀 약간 배 따시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지금 그걸로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과제가 이제 플레이 오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쿠팡에만 상품 등록을 했었거든요. 쿠팡에만? 네. 그럼 현재 지금 이 6천만 원 매출이 쿠팡에서만? 네. 다른 판매처는 전혀 없고? 없고요. 예. 쿠팡에서만 6천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 오토 말씀하신 네, 거구나. 네. 통상 예. 지난번 출연하셨던 욱진 멤버님, 쿠팡이 40%, 다른 데가 60%거든요. 통상 그래야 반반 돼요. 반반. 근데 저도 얘기하는 게 반반이고, 저희는 쿠팡이 한 60%, 다른 데가 40%인데 지금 쿠팡만 하셔서 6천만 원이면 다른 데 깔면 그냥 1억인 건데요. 진짜요? 다른 데 가면 그냥 지금 미소를 숨길 수가 없으신데 지금 너무 오늘 본 얼굴 중에서 제일 행복한 숨길 수 없는 찐 행복이 이렇게 네. 막 참으려고 하시는데 막 나오는 게 느껴졌는데, 쿠팡만 해서 지금 6천만 원인 거예요. 네. 와,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어기네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이건 뭐 저의 바램이나 뭐 저의 느낌이 아니라 이건 지금까지 데이터예요. 쿠팡만 해가지고 6천이면 다른 판매처 늘리면, 박홍중 강사님은 다른 판매처 늘리는 것도 알려주시거든요. 네. 지금 다마고치 하신 분 중에 쿠팡에서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안 나와서 되게 좀 시무룩하고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전유백도 그러고 한 40에서 60%가 쿠팡이면 나머지가 다른 판매처에서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냐 했는데 하고 약간 시무룩했는데, 박홍준 강사님이 점검을 한 거죠, 계정을. 계정 점검했더니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SEO. 박홍준 강사님이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반드시 이걸 점검해라 했는데 듣긴 들은 좀 꼼꼼하게 못했던 거죠. 그거를 딱 잡았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바로 매출을 하죠. 우리 기준대로 회복되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만에 그런 매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이 매출이 안 나서 염려했었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 점검하고 나서 하란 걸 안 했다는 걸 안 순간 엄청 안심했죠. 그럼 무조건 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 안심했죠. 지금 정현님한테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바로 1억입니다. 제가 장담하면 2개월 이내에 그냥 이 상태로도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향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졸지에 10억 사업가가 탄생을 하시네요. 야, 10억 사업가가 이렇게 탄생하시는데 얼마 되셨다고요? 11, 12일 5개월째. 5개월째.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진짜 처음이신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뷰를 하고 하지만 서울대를 나오신 분께서 지금 소소매를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허들이 있지 않았나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서울대고 내가 방송국에서 진짜 시청률 몇십 프로 나오는 다큐멘터리 그 영순위 1순위 왔다 갔다 하는 작가였는데 내가 남의 브랜드를 팔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걸 남의 브랜드를 판다, 아니면 도매매에 있는 걸 판다, 이거에 어떤 귀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내가 온라인 판매자로 가는 길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데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방송 작가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좋은 점들이 많아요. 네. 방송 일은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한 역할, 파트에서 못했어.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나왔어. 핑계를 댄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망쳤어.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 때문에 탓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잖아요.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해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한 것 때문에 판매가 없기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저한테는 자유롭게 느껴져요. 굉장히 자유롭다.
왜냐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표현에서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예, 예. 올바른 방법대로 한다면 네. 한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고 누구의 뭐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오로지 내가 딱 올바른 방법대로 수행한 만큼 네. 수익과 매출을 딱 가져가니까 100% 나한테. 100%. 네. 그 말 되게 와닿네. 네네. 100%내 거니까. 네, 그렇죠. 과실이 100%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 혼자 일을 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오랜만에 저도 그걸 듣는 화두인데 진짜 말 그대로 자유죠. 단순히 내가 뭐 눕고 싶을 때 눕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온전히 통제력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는 그쵸. 거죠. 네, 네. 제 자유 의지로 판단을 하는 거고 맞아요. 이런 상품을 가져올지 저런 상품을 가져올지 12만 8천 원에 올릴지 13만 8천 원에 올릴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만큼 그 결과 결과를 가져가는 게 나한테, 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자유인 거죠. 네. 잊고 있었던 화두였습니다. 저도 그 자유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건데 잊고 있었는데 큰 깨달음을 주시네요. 근데 이게 정말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진짜 다들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매출을 높이는 거에 허들과 벽을 자꾸 느끼시다 보니까 내가 자유를 추구했던 존재라는 사실조차 잊고 지금 여기 계속 벽을 부딪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저도 그랬나 봐요. 약간 뭉클한데 갑자기 혼자 그 표현에서 자유롭다라는 표현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진짜로 진짜 그 자유 때문에 시작한 건데 매출이 안 나와서 그 족쇄 갇히듯이 자유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사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몸은 힘들긴 해요. 몸은 힘들다. 네. 근데 좋은 건 있어요. 밤샐 일이 없어요. 하긴 방송국에서 일하셨으면 밤 많이 새셨겠네요. 밤 많이 샜죠. 한창 일할 때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밤을 새서 일했으니까. 구정 때 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구정 추석 때 네, 특집하느라고 맞아요. 집에 못 간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주변에 식당도 다 문을 닫잖아요. 밥 먹을 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국 일이 오히려 막 밤새고 힘들었다 보니 네. 소소매가 쉬운 걸 수도 있겠네요. 되게 쉽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단순하고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일도 없고. 설득 안 해도 되고. 네, 설득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소소매는 브랜드를 그쵸. 파는 거니까 소비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올려놓으면 팔리는 그쵸,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쉽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 네, 그리고 네. 광고 안에서 편해서 좋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면 네. 그냥 알아서 팔려나가는 제품들이니까 그냥 올려놓으면 팔리고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설득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광고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편하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약간 허들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평소에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네이버하고 쿠팡밖에 사용을 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하여튼 열몇 군데의 사이트들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이 메인 딜을 네. 계속 팔로우를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메인들이야 막 이랬던 정도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 2주 정도 하니까 2주.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메인들이 슈퍼 딜이고 뭐 쇼킹 딜이 쇼킹 있고, 딜이 있고 몬스터 딜이 있고 뭐 11절이 있고 네, 뭐 네. 이런 게 이제 2주 지나니까 눈에 익으면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죠. 그 전까지는 너무 낯설었어요. 네네. 쇼핑 자체를 온라인으로 안 하셨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온라인 쇼핑도 안 해보셨고 네. 온라인 사업도 오래이지 전엔 안 해보셨고 네. 그러다가 소소매를 10월부터 하신 건데 네. 4개월째 5,800만 원 찍으신 거거든요. 그 전에 그건 했죠. 무지성? 무지성 등록 네, 제가 시킨 거. 네. 무지성. 돈 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그때 진짜
이게 이 방송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어갖고요. 재밌었다고요? 네. 아, 힘든 게 아니고? 네. 그때 다 도망갔는데? 아니, 너무 재밌어갖고 자다 일어나서 새벽에도 막 등록하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때 팔리지도 않는데. 안 팔리죠. 매출도 예, 안 나고. 예. 근데 하여튼 그랬던 시기가 있어서 자다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좀 몇 번 깨는 편인데 지금 일어나서 저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꿈도 막 상품 등록 계속 하고 있는 꿈 꾸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네. 꼭 그 꿈을 꿔요. 그렇죠. 예. 네. 요즘 며칠 전에는 소소매에서 이제 뭐 장부 정리라는 걸 하거든요. 네, 엑셀을 하는데 계속 거기에 제가 뭔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꿈에? 예, 꿈에. 예. 몰입이 돼 있으신 거네요. 이게 근데 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성장시켜 보면서 공통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꿈이 나와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통점이에요. 꿈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 그러니까 꿈에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걸 3인칭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몰입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프로이트도 얘기했고 칼 융도 얘기했던 건데 자기가 완전히 그 무의식에서조차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조차 자기가 현재 의식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의식과 관련해서는 무의식이 일하게 하라 라는 형태로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네네. 그런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지금 즐거운 시간이에요. 막 얘는 뭐 즐거운데도 머릿속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아요. 최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남들 놀 때 나는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 쉬기도 하는 거야.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소소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낯설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힘든 점이 또 있었어요.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손목 아프고 네. 마우스를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목 아프고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뒷목 아프고. 뒷목 아프고.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손목이 시큰거리고 염좌 생기고 이랬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내가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으면 소소매를?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막 날아다녔을 텐데. 육체적인 네. 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이 일이 상대적으로 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이 일을 하셔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하셔라. 한 달이라도 먼저. 네. 한 달이라도 젊을 때. 한 달이라도 젊을 때. 젊을 때.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소매 하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성과 엄청 잘 내시고 네. 되게 부러워요. 내가 저 나이에 시작했으면 지금 빌딩이 몇인데. 근데 지금부터 하셔도 되죠. 그쵸? 이제 그럼요. 다다음 달이면 어기니까. 네. 그쵸? 네. 이제 어기니까. 네. 그래서 고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작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이제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판매자의 길이 네. 지금 내 나이에도 시작해서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걸 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전효별 대표님께도 참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매출이 지금 이제 6천만 원 정도고 아까 말씀 나눈 게 판매처를 늘려서 다채널 전략이라고 하죠. 네. 플레이오토 이용해서 다른 판매처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매출이 한 억 정도는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네. 실제 이제 억을 훌쩍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억이 훌쩍 넘으면 바로 그냥 연간 10여억의 비즈니스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시작하신 지 시기 자체는 이제 5개월 차예요. 온라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네. 완전 초보신데 기간은 초보인데 성과는 중급 이상의 성과를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기간도 초보고 혹은 성과도 계속 초보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분명히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되게 단순해요. 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된다는 믿음을 갖고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예.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저 같은 진짜 온라인 햇병아리도 이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홍준 강사님이 되게 좀 다정다감하신 편이에요. 예. 겉으로는 좀 이렇게 쿨해 보이시는데 네. 케어를 잘 해주세요. 품성도 좋으시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5기 수강생 중에 처음 이제 챌린지 했을 때 첫날 갑자기 주문 폭탄을 맞은 멤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주문을 한 150건을 쳐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네. 네, 그 직접 전화하셔갖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그 전화 직접 주셔서 그 멤버도 정말 깜짝 놀랬다고. 예. 그렇게 멘탈 케어도 하시는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대1 밀착 케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수강했던 멤버들 오프라인에서 직접 질문 받고 또 이렇게 케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주셔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매출이 적고 뭐 해도 계속 케어를 해주시니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되게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신가 봐요. 챙겨주고 알려주고 못하면 때로는 좀 채찍질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막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해소도 하고. 네. 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무료로. 네, 맞아요. 꼬박꼬박 네.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다 네. 답변해주고 때로는 옆에 붙어서도 잡아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박홍준 강사님께서 최근에 매출이 더 엄청 많이 늘어나셨대요.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테스트 중인 것들 네.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강의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월 달달이 그 밀착 케어 참여를 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노하우 실행 부딪히면은 1대1 밀착 케어 네. 또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모여서 계속 질문하고 케어 받고. 네. 오프라인에 가지 않아도 영상을 또 올려주세요. 아,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걸요? 네, 네, 추가적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또 이제 볼 수도 있고. 엄청 신경 쓰시네요. 네. 그리고 또 잘 그거를 따라가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상주반에 계신 분들 보니까 소소매만으로 한 1억, 뭐 2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플레이 오토 배워서 다채는 전략. 네, 뿌리면은 그래도 한 2억 정도 월 매출 2억? 네, 네, 되지 않을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야, 아까 저 월 매출 1억이라고 할 때 코웃음 치셨겠네요. 이 사람아 난 2억인데 이러고. 아, 그건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한 2억까지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너무나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2억으로 넘어갈 때는 알바를 또 한 3시간 쓰셔야 돼요. 네. 알바를 또 한 네. 3시간 쓰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가 네, 있으니까. 네. 단순 반복인데 시간을 잡아먹는 일은 우리 알바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일은 우리 정현님께서 직접 딱 잡고 계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2억을 훌쩍 넘기실 수가 있죠. 와, 2억 넘기시면은 2천만 원 순이익인데 뭐 하실 거세요? 뭐 하실 거세요? 그 다음 스텝은 여기서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다음 스텝으로 달려가실 건가요? 다음 스텝 있죠. 위내라고. 위탁을 내 브랜드로. 네네. 야, 욕심쟁이시네, 욕심쟁이.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입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려고 합니다. 와, 너무나 멋지십니다. 되게 비장한 표현이었는데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 계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온라인 판매자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기까지라는 말에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인터뷰 나오신 분들하고 다음 목표가 명확하신 분들하고 나누는 약속인데 소소매 이제 곧 2억 돌파하실 거니까 2억 돌파하시고 사입하실 거잖아요. 사입하시고 첫 번째 성공해가지고 바로 또 출연하셔서 그때는 사입 노하우 풀어주시는 거. 예, 약속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순간 지금 심장 철렁할 뻔해서 더 이상은 노하우를 못 알려주겠다 이러실까봐. 아니요, 그게 뭐 대표님이나 지금 구독하신
시청하시는 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이 짬이 필요했으니까. 아, 네네네. 제가 그냥 높아시네. 심장이 여기까지 내려갈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딱 몇 초 만에 오케이 좋다. 그때 또 내가 노하우를 풀어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시청자와의 약속, 저와의 약속, 그리고 우리 정희님 스스로와의 약속 이렇게 삼위일체가 다 끝났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진짜 깊이 있는 얘기, 진솔한 얘기, 그리고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 아낌없이 풀어주셨고 제가 최대한 그거를 정리해서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아낌없이 풀어주셔서 정말 좋은 내용들,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 드릴 수가 있었는데 또 좋은 게 이렇게 잘 되는 기운 받아서 계속 잘 되시고 사입까지 성공하시고 사입 노하우도 풀어주시기로 제가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응원 드릴 수가 있죠. 진심으로 이제 응원을 드리고 사입 노하우 방출할 수 있는 만큼 1차 성공을 하시고 또 그때 모셔서 또 다른 노하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많은 내용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하죠. 네. 네. 그리고 6천만 원 달성되셨으니까 지금 이제 1억, 2억 이렇게 초과 달성하는 그 다음 목표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상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